자음 문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의 규칙성이 없는 모음의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규칙성을 적용하는 것이 꼭 한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규칙성이 생겨요. 요거를 전제로 머릿속에 넣고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어에서 보면 자음은 우리말의 경우는 각, 남, 달, 합까지 즉 모든 자음은 초성과 받침으로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근데 영어에서는 그 자음이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건 극히 제한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받침 발음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오 마이 갓 하고 받침 발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 마이 갓 하고 이렇게 마치 우리 헛소리처럼 발음을 꼭 끝에 해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 대부분 dog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dog 하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dog. 대개는 발음을 해서 안 된다예요. 그런데 받침으로 발음되는 것이 극히 몇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소리는 단 6가지 있고요. 소리는요. 근데 이제 알파벳 문자로서는 8개인데 그러면 이거 기억하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 6개고 8개를. 근데 이거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얘기입니다.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알파벳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8개예요.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거 뭐지? 할 때 그 8개를 내가 읍절에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8개를 읍절에 불과 1초도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익숙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전 받침으로 가시면 저 CK하는 PTX 그러면 1초도 안 걸리는 소리에 그 8개의 받침을 쓸 수 있는 자음을 CK하는 PTX, CK하는 PTX 요것만 읍절이면서 즉 받침으로 발음할 거냐 안 하는 건 뭐예요? 모음 뒤에 있는 자음을 발음할 건가 안 할 건가? 예를 들어서 GOD에 그 D를 받침 발음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다음에 DOG에 이 G를 받침 발음할 건가 안 할 건가? 받침 발음할 건가 하면 얼른 CKLP에서 해당 안 되면 오케이 하지 마라. 해당되면 받침 발음하기. 예를 들어 DOC 해당된단 말이에요. 얼른 C4 시당하니까는 된 그래서 자 이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자음의 발음 규칙을 알고 나면 이때 우리가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음, 영민들이 사용하는 받침으로 쓸 수 있는 발음을 받침으로 발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 알아듣게 되죠. 반대로. 전혀 다른 소리를 걷고 뭐가 탈락된 것 같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어라. 이것을 받침 발음을 하면 워러처럼 발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받침 발음하면 무슨 워터 한다고요. T가 받침 발음은 CK는 PT 있잖아요. 그냥 받침 발음 확실하게 모음 뒤에 있으니 받침 발음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철저하게 받침 발음 하면 되게 또 미국인들이 워어로 발음을 해야 발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받침 발음을 해요. 받침 발음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 받침 발음을 해줘야만 그네들이 미국인들이 하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마치는 무금이라 해서 워러 하잖아요. 그게 무금이 아니란 무금이 아니란 거지. 예, 받침 발음을 해야만 뒤에가 약해지니까 원에서 강하고 뒤는 약해지기 때문에 마치 무금 같은 현상이 있는 실은 이게 변음이 된 겁니다. 묵음된 게 아니라 변음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잘못도 다 무금무금하고 가르친다고 탈락이라고 한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야. 철저하게 받침 발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헤이 이거 들어가 있고 W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받침 발음하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나와주는 자,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었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맞춰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미학자라면 난 거기다 T 하나 더 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규칙성이 확 생겨버린다고 하면. 왜 T가 두 개 들어가면 발음해야죠.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완전히 뭐 제2법칙에는 법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T가 몸 두 개 사이에 있으면 원래는 뒤에 올려야 되거든요. 뒤에 올리면 이게 받침 발음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뒤에 올리면. 자, 이게
바로 영민들이 학자들이 못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국어의 운문 체계를 알고 나면 앞으로 몇백 년 후에는 그네들도 이렇게 하면 규칙적인 행위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는 지금 그 티 하나 더 넣으면서 그냥 저절로 워터를 발음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서머 여름 있잖아요. 여름 서머도 M이 두 개기 때문에 썸 소리가 나는 거예요. M이 하나면 슈머로 발음해야 돼. 이게 M이 하나면 왜? M이 뒤로 가야 되니까. 근데 M이 두 개니까 썸어로 발음하는데 M은 두 개지만 같은 게 10개가 겹쳐서 소리를 한 번만 내는 거로 끝이라고요. 우리는 자음은 개수는 개수인 만큼 다 소리 내지만 영어에서는 같은 자음이 100개가 계속 소리를 한 번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summer가 이미 받침 발음으로 썸 했기 때문에 뒤에는 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summer. 그래서 발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썸머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미음 둘이 발음하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거는 한 번만. 자, 그래서 N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니까 바로 음절이 모음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 하나. 그래서 그게 제2법칙이 돼가지고 그때의 이유는 예를 들어 이 크게 보면 어로 발음한다 해서 summer가 되거든. 그래서 summer. 정확하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르는 거 있죠. 뭐 이제 종들 개들이 커터 하잖아요. 커터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가 자음 두 개 발음하고 있는 거야. 컷에 한 번 발음하고 뒤에 또 발음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네들은 컬러 한다고요. 컬러. 그렇죠. 왜 받침 발음하고 한 번 했으니까 끝. 컬러. 자, 이렇게 됐네. 워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컬러, 워터.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 TAPE를 테이블하고 받침 발음을 안 해주면 뒤에 만약에 어가 붙은 인이 붙었을 때 이거 받침 발음하면 테이핑 100번 해도 테이핑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네들이 어떻게 보면 테이핑 그럽니다. 테이핑. 이때 받침 발음을 해주면 저절로 읽는 붙여도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된 소리가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받침 발음을 확실하게 해줄 때. 그래서 받침 발음 해줘야 할 걸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케이팅 그러면 그네들이 다 당황해야 한다. 스케이팅이 뭐지? 스케이팅은 있어도 그네들 언어에 스케이팅은 있어도 스케이팅은 없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말 알아듣게 돼 있어요. 왜? 받침 발음 해줘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가끔 한국 사람들 뭐랄까 영어 하는 걸 흠잡는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뒤죽박죽으로 발음한다고 한다 이 말. 뒤죽박죽으로 자기네 기준으로 정작 받침 발음 하지 말아야 할 땐 받침 발음하고 받침 발음 해야 할 땐 안 하니까 뒤죽박죽 소리 했네. 그네들이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핵심만 딱 받침 발음 하시면 철저히 받침 발음 해주면 똑같아진다. 그리고 받침 발음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면 그거야말로 하지 말아야 된다요. 그래서 God하고 그 다음에 하고 전혀 다른 소리 들리고 다른 의미가 되는 게 받침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면 값이 되는 거고 God 하면 이제 다른 말이 된다. 요것만 명심하면 돼. 그러면 자음은 그거로 다 해결이라고요. 다른 우리말이 없는 발음법은 이제 발음법에서 예를 들어 F는 우리 발음에 없어요. 우리말 대신 비슷한 피읍이 있다고요. 그럼 피읍은 P가 할 몫이니까 그럼 F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F의 발음과 구조를 보니까 피읍에서 파피가 빠삐로 바뀌더라고요. 파피가 빠삐로 되더라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피읍이 모작 썼더라, 갓을 썼더라. 그러면 우리 구강구조상 갓을 모가 무엇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다. 이 방법밖에. 그리고 그냥 피읍 소리 내면 이러고 빠, 삐, 뽀, 때 전부 다 저절로 완벽한 영어 F발음이 나온다고. 자, 그럼 내가 빠삐를 할 줄 알고 파피를 할 줄 알면
파티가 들리게 돼 있죠. 파티가 들리게 돼 있죠. 근데 파티를 할 줄 모르면 다 파티를 막 섞어서 그때 되면 저게 뭔 소리냐 헷갈리게 돼 있던 얘기예요. F 발음의 그 경우 바로 가슴 제가 띄읍이로구나. 가슴 띄읍. 그것도 명칭에서 이미 가슴 띄읍이라고 하면 그 발음법 그 안에 들어있다는 가슴 띄읍. 그와 유사한 게 비읍이 또 있어요. 비읍이 그냥 비읍은 알파 두 번째 있는 B와 동일한 발음이지만 그 유사 발음이 하나가 있는데 빅토리 할 때는 이 B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갓을 씌워서 비읍 발음을 하니까 B와 B 빅과 빅 그죠? 네. 그러면 그 가슴 비읍하고 그냥 우리말 비읍하고 소리가 구분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줄 알고 그 소리가 반드시 구분돼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가슴 비읍이 있고 가슴 비읍이 있고 그 다음에 지읒 소리가 우리말 지읒하고 똑같은 지읒은 영에는 없어요. 우리말의 지읒 같은 소리는 단지 비슷한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꽝 있죠. 꽝영어로 뭐라 그래요? 꽝 숫자 꽝 제로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제로가 아니라 그건 한국어 발음인데 zero 해야 돼. zero. 그리고 실제 발음도 그 Z-E-R-O거든요. 이때 바로 1, 2 법칙이 모음 1, 2 법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G, E하고 R하고 O, R이 E와 O 사이에 있으면 O 뒤로 가. 그러니까 앞에 E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7지점에서 자기 이름대로 Z 한다. Z하고 Row. O도 끝났으니까 O로. 그래서 Zero. 실제로 Zero로 발음합니다. 그네들은 Zero. 자, 이 Z 소리는 어디서 왔냐? S자로 뒤집어 놓으면 그거라고 S를 뒤집으면 G가 됩니다. 알파벳의 맨 끝에 있는 그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 소리, 즉 우리말 시옷에서 온 소리라고 보면 돼요. 그 시옷에서 왔는데 그 시옷이 자, 우리가 시옷 성대가 안 떨립니다. 근데 이것을 그 시옷을 떨리게 소리 내면 이때 바로 알파벳의 맨 끝에 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대만 합쳐주면 성대 소리만 합쳐주면 떨리만 보태게 해주면 Z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zero 하게 되고 zigzag 하게 됩니다. zigzag. 자, 시그세그를 떨리게 해서 zigzag. 자, 이제 조금 전에 뭐죠? 이 모음, 발음에 다른 거, 이제 우리말에 없는 발음을 얘기하다 지읒 소리 얘기하다가 그 우리말의 지읒과 같은 건 하나도 없다. 단지 비슷한 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떨린 지읒이 있고요. 떨린 지읒이 있고, 그 다음에 입술 내민 지읒이 있습니다. 입술 내민 지읒. 즉, JJ. 유명한 노래, 이선희가 부른 노래, J가 아니라 그 J는 한국어의 완벽한 발음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발음하려면 J 해야 된다고요. J. 입술을 내밀고 지읒 발음을 하면 그 발음이 돼. J. 저 사람 이름 중에 존슨, 존 많이 있잖아요. 그 발음 하세요. 네. 그리고 저 과일 만든 식빵에 발라먹는 그것도 잼이다 이 말이에요. 잼이지 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잼하는 거 말은 우리말 쌍지읒 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쌍지읒을 쓰는 거예요. 잼 했는 대신에 입술을 내밀고 한데 거의 이 쌍지읒 발음에 가까이 우리는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할 줄 알면 그 소리 안 내죠. 잼 안 하죠. 잼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애플 잼. 애플 잼.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지읒의
두 가지 소리가 있더라. 그리고 또 영어에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가 있는데 좀 다른 게 리을 소리가 우리말의 리을하고 100% 같은 리을은 없어요. 비슷한 리을만 두 가지 있다고 우리말 리을에. 그러면 그게 하나는 입술을 내밀고서 리을 반은 라, 리, 루, 레, 라. 라, 리, 루, 레, 라. 이게 영어의 R 발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어의 R 발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이것을 입술 안 내밀고 발음하면 예를 들어서 링 하면 이게 완전히 한국어예요. 레이스 그래도 한국어야. 이거는 입술 내밀고 ring, race. 그 다음에 rise, 그럼 입술만 내밀면 영어가 되는 거야. 와우. 그 소리를 내면은 상대 소리가 들리고 나도 할 수 있대요. 네. 내가 낸 거를 들리는 거. 입술 내밀, 예를 들어서 G, G를 큰 G를 렛이 그러잖아요. 근데 렛. 우리가 네. 렛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렛을 못 입술만 알아듣- 내밀고 가면 렛. 저절로 같은 소리가 되는 거. 렛. 그러면 그게 이제 영어의 R 발음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입술만 내밀면 될 일을 뭐 혀를 어떻게 말아가지고 혀가 길어서 막 그 잘라야 되겠다는데 강남에서 언제 그런 논센스 같은 일이 있어요. 영어 잘하다가 혀 수술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대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게 혀 길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입술만 내밀고 발음하면 저절로 정확한 R 발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실은 R이 아니라 R거든요. R, R. 이걸 근데 뭐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같이 RR하고 가르쳐 주니 이름부터 지금 잘못 배우거든요. 이름부터 알파벳 명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리을 발음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 하나는 입술 내밀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어를 잠깐 끼워 넣으면 라 하는 순간 이게 한국어 발음이라. 그 다음에 영어 L 발음은 정확하게 하고 완벽하게 리을 두 개예요. 리을 두 개 발음이야만 그 소리가 나요. 또 우리가 평소에 그 리을 두 개 발음 할 줄 모르느냐? 아마 1800년대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전에 쌍리을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있었냐 그러면 한자음에 그 리로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리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쌍리을을 썼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어느 날인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자전에서. 그러면 그거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우리 빨리 가자 리 그게 바로 영어의 L 발음입니다. 빨리 할 때 해보면 빨리 할 때 보면 밑에 받침을 리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리을이 계속되잖아요. 이래서 이때 바로 쌍리을로 쓰이구나. 빨리, 빨라, 빨래 모두가 또 뒤에 나는 소리는 영어 정확한 L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L 발음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걸 발음하는 기준을 몰라서 엉터리로 했던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의 소리를 비교해서 뭐를 알 수 있냐 그러면 영어의 R, 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라하고 영어의 L자리 라를 보면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돼 어느 게 가장 편한지 알 수 있어요. 라, 라 어느 게 가장 편해요? 우리말 라가 가장 편하잖아요. 우리말 라 발음을 이게 뭐냐 그러면 언어가 가장 진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영어는 우리 언어에 비하면 정말로 좀 하대하면 원시인 언어예요. 원시인 언어 수준이 진화가 아주 덜 된 언어라고요. 진화가 덜 된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국제화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진화가 워낙 부족하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국제화가 됐는데 모자라니까 막 다들 수용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소리에서도 그러고. 근데 모자란 만큼 제일 또 영어를 괴롭히는 게 규칙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천하게 진화가 완전히 돼서 우리말처럼 완벽하게 규칙이 완벽한데 이게 영어는 진화가 덜 됐기 때문에 특히 모음의 규칙성이 없어가지고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영어 접할 때 이놈은 모음 때문에 짜증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음 때문에 새로운 말 배울 때 모음 하나일 때 그래도 좀 거북해 하지 않아요. 모음이 한 낱말 속에 두세 개로 넘어가면 도대체 이게 규칙성이 없으니까 이 세 개 다 익혀야 겨우 낱말 하나 익히게 되잖아요. 모음이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좀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니 이게 이런 게 있어. 내가 ABC도 하고 뭐 그다음 모음도 다 하는데 왜 이게 안 돼? 한번 틀렸다 그러고 지금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규칙성을 발견한 게 한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규칙성이 완벽하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이 자음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을 계통 소리가 두 개 있었고 우리만의 리을은 그 중간층에서 실은 영어에는 없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어떻게 주로 영어할 때 한국어식 리을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건지 저건지 못 알아듣고 헷갈려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발음이 나쁘다 그러고 뭐 영어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자음에서 좀 특이한 게 우리말 시소리 있잖아요. 이 시를 영국 영미인들한테 발음해 보라고 하면 한국어 시 발음을 하려면요 한 몇 년 지나가야 그때서야 우리말 시로 한국 사람 하는 시 발음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를 쉬로 발음한다. 쉬로 발음해요. 즉 부드러운 우리 시옷 발음을 슬라이스 할 때는 확실히 모음이 없을 때는 우리말하고 똑같이 시옷 발음을 하는데 모음만 붙으면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요. 대개 벌써 SI라고 써서 뭐 C가 되든 싸이가 되든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왼 소리가 나온다고 오히려요. 그럼 우리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H를 붙여줘야 거의 그때는 우리말 C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 거야. 가까운 소리가. 그래서 사람 이름을 쓸 때도 만약에 남식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그 식에다 SIK라고 쓰면 안 돼. 난 C라고 소리가 내게 돼 있다는 거야. 이때 H를 하나 넣어주면 식하고 거의 우리 식에 가까운 소리를 발음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옷 소리는 특이한 게 입술을 좀 내밀고 발음한다. 모음이 있으면 입술을 내밀고 발음해야 우리말 시옷에 가까운 소리가 난다. 그리고 쌍시옷은 우리하고 발음이 같죠. 쌍시옷은 완벽하게 같아요. 이건 신경 쓰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치읓 소리도 우리말의 치읓처럼 소리 내주는 거 그네들은 꼭 입술을 내밀고 치촤하지 치차 안 한다 이거야. 채도 채는 한국어 발음 채 이거를 최 한다 이거야. 이게 train 프랜차이즈지 프랜차이즈 안 한다 이 말이야. 프랜차이즈 하면 이미 한글 프랜차이즈 꼭 치읓 발음만 한다. 치읓 소리는 영어에서는 입술을 내밀고 치읓 발음을 한다. 그래서 차일드 그러면 왜 차일드 하면 이상해지냐면 왜 차일드 해야 사람 이름이 됐던 제대로 된 치읓 발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음에서 우리말에 없는 자음을 뭐 거의 다 해결한 거. 저게 있네요. 띵크와 띵크. 그 발음 어려워. 시험 문제 계속 나와. 띵크와 띵크. 이걸 내가 발음할 줄 얼른 알아듣겠어요. 자, 띵크는 우리 한국어와 정확하게 같은 소리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다면 그건 T 쓰면 되는데. 그 TH 발음, 티귿 계통 소리는 이게 어떤 사람은 싱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기준이 티귿에서 왔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돼. 그러면 스펠링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스펠링 첫 낱말을 배울 때. 근데 이걸 만약에 쌍시옷을 갈라서 발음한다고 했다간 그럼 또 스펠링 이게 뭐지 이렇게 하게 된대요. 티귿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그 티귿이 조금 어떻게 다르냐? 이걸 갈라서 발음하더라. 티귿은요 아래 윗니가 붙어서 나오세요. 티, 타, 토. 윗니 아래 니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거든. 그게 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혀가 개입도 치음이 된다고요. 혀와 이가
함께 작용해가지고 내는 소리는 그래서 think 한다 이 말이에요. think. 그리고 보니까 티귿을 갈라서 하면 되겠구나. 혀로 갈른다고 했어. 예, 혀로 갈른다는데 티귿은 윗니가 붙으면 이걸 갈르려면 혀로 갈르는 일밖에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think. 땡큐. 예. 땡큐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게 땡큐가 아니라 땡큐. 땡큐. 땡큐인데. 그래서 그거 쌍시수로 자꾸 발음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땡큐. 티귿을 갈라서 발음하라 그러시면 안 그랬을 거죠. 자, 땡큐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데이와 우리 한국어의 기분과 같은 소리 데이와 또 다른 데이가 있다 이거는. 그 데이는 또 마찬가지로 디귿을 갈는 소리다 이거는. 디귿을 갈는 소리. 데이 더 그럼 더 하면 이제 우리 한국어식 더가 디귿 발음된 거고 더 하면은 가른 디귿 소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자음의 모두예요. 우리 한국어에 없는 자음 모두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음만 좀 확실하게 알면 발음법에서도 좀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모음에서 발음법이 차이 나는 게 아버지를라는 말을 가리키면 한결같이 한국에 처음 와서 아버지 해봐 그러면 아버지 하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지 어느 사람도 영어권 사람은 또 특히 유럽 사람들 로마자를 써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예요. 만약에 라틴 사람들이라면 거의 우리말처럼 해줍니다. 아버지. 왜 그네들의 발음이 우리 한국어의 발음과 거의 같습니다. 라틴어에서.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태리어나 서바나어나 빨리 배워요. 모음 발음법이 거의 우리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모음의 영어에서는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까 아버지를 아버지 했듯이 그 같은 아버지를 크게 벌리고 발음하는 그 아가 있더라 영어에서. 그래서 한 예로 많이 쓰는 낫이나 핫 같은 것을 낫 해야지 낫 우리말식 낫 하면 전혀 얼버무린 소리가 내면 낫 하면 낫 해야지 또 핫 해야지 강세가 가운데 그런 또 모음이죠. 강하게 발음해주는. 그렇죠. 입을 크게 벌린다는 얘기가 그만큼 크게 벌린 강하게 발음한다니까. 그렇죠. 크게 벌리는 만약에 약하게 하려면 눈 할거는 눈 이러거죠. 얼버무린 소리가 돼. 눈. 낫도 만약에 그걸 명확하게 발음 안 하게도 눈이면 이렇게 해야 눈. 낫. 이게 암낫. 낫을 약하게 하면 암낫 하면 이때 강하게 한다. 아니라고 할 때는 강조돼 나 하고 크게 발음한다. 근데 그 강조할 필요가 없나? 낮춰서 하기 때문에 그러시면 이 크게 벌린 소리가 있더라. 그러면 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반려동물 있잖아. 우리가 귀염둥이로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들 그걸 펫이라고 한다. 근데 그 펫이 한국어식으로 펫 하면 입을 덜 벌리는 거야. 펫. 그런데 영어식 펫은 펫 하고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리고 애 발음을 해줘야 돼요. 애 발음을. 옆으로 기어다니는 바닷가에 있는 개는 우리 한국 발음 개는 이렇게 입을 적게 벌려요. 근데 영어에서의 그 개는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리고 개 한다는 개. 자, 그리고 아까 강아지 개는 아까 바닷가의 개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어의 개. 그런데 영어에서의 그 개는 우리말의 개보다 훨씬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발음해요. 개 한다 그래. 개. 만약에 우리가 좀 강세를 줘서 개 새끼 한다 그러면 그네들 틀림없이 거의 정확하게 됩니다. 그때는 입 크게 벌리는 거에서 그래서 이 고양이가 캣 할 때
캣 하면 이건 한국어 수준이에요. 아, 캣 해야지. 이거 네, 캣. 깡통도 캔 해야지. 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건 한국어 되는 캔, 캣, 맷. 맷. 이것도 맷 하면 좀 맷.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입을 크게 벌리고 예, 예. 맷 해야 된다. 그럼 입 크게 벌리고 자 우리보다는 입 크게 벌리고 소리 내는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도 마찬가지. 우리 오는 참 편하게 가장 입을 적게 벌리고 오 발음합니다. 그런데 오를 발음하더라도 입을 좀 더 크게 벌리고 오 발음을 해요. 이 발음을 제일 잘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제주도 사람입니다. 아, 제주도 사람들이 흔히 아라는 발음이 정확하게 영어의 이 오 발음, 이 크게 벌린 오 발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부터 잘못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는 오지, 우리 한글에서도 아래 아가 아닌 것을 발음 자체가 아래 오입니다. 천지인에서 천은 모든 것을 아우리가 함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이 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모든 걸 함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은 뭐예요? 다 벌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내 뽑아놨기 때문에 새로운 이게 팽창이 있을 수 없다. 근데 잔뜩 웅크리는 놈은 여기 삐지면 요 소리, 저리 삐지면 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진의 점이 실은 오 소리인 겁니다. 오. 영어에 잔뜩 아우르고 있는 입 크게 올린 오 소리가 제주 사람은 그 말이든 이제 말씀할 때 말이든 하는 말이든 뭐 한다 뭐 한다. 그렇다고 뭘도 안 해. 우리 밑에 사람들은 뭘 하거든. 그것도 아니라 근데 뭐 해야 된다 뭐. 혼자 그때도 혼자가 바로 좀 직접 정립나고 혼도 바로 혼이지. 혼자 없어요. 그 좋은 거 다 맞추네. 우리나라 말에 진짜 좋은 저거가 없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되살릴 수는 있어요. 그 소리가 지금 영어 때문에 되살릴 수도 있어요. 영어 때문에도. 이 영어를 이게 제대로 하면 그 소리를 해야 된다.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아래 오를 이 크게 머리 오 발음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는 모음과 좀 차이 나게 발음하는 모음들이 요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말의 이보다는 엄청 짧게 발음하는 이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 영어로 5, 6, 5는 그거는 그때 5, 할 때 그 2는 우리말의 2하고 같아요. 근데 6 할 때는 거의 5, 6, 이 소리가 채 날까 말까 할 정도로 끝낸다고요. 6. 근데 이 말에 식 한번 벌써 이미 다른 소리 하고 있네. 다른 소리. 식할 정도는 다른 소리 하고 있네. 5, 6. 우리는 6라고. 예, 16 하지. 16 하니까 이게 16이냐? 라고 발음하는 사람 한 명 없다. 16. 이 식으로 발음하거든요. 아주 이 발음을 할 때 보면 아주 짧게 발음하는구나. 근데 그걸 짧게 발음하지 않다 보니까 그 발음법을 모르니까 우리 그 들을 때는 식스인지 섹스인지 석스인지 헷갈린다 그 소리가. 근데 실은 고소리 때문에 그렇고 너무 짧게 이 발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게 이제 이 우리말의 발음법과 다른 것도 우리말에 없는 발음법에 대해서 얘기해서. 근데 다음은 아까 규칙성을 이미 다 끝냈잖아요. 이게 모음의 규칙성을 적용하면 앞으로 사전 없이 어느 낱말을 보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음에는 규칙이 딱 2가지뿐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것도 제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노유호의 모음 발음 법칙. 그럼, 자, 모음 제1법칙은 우리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음절이 우리말 기준으로 음절을 나눠야 된다. 우리말 기준으로 음절. 예를 들어서, F, E, B, E, R이라는 낱말이 있다면, F, E, B가 있고, 그 다음에 E, R이 있다면, 이때의 B는 자음이기 때문에, 이 자음이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F, E 발음, E의 발음법이 달라져요. 근데 F, E, B, E, R이라면 B가 모음 사이에 있을 때, B가 모음 사이에 있다면 자음이, B라는 날 모음 사이에 있으면 B가 말 그대로 자음이라면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어린 아이라면, 자식이라면 엄마가 앞뒤에 있어. 그러면 기왕이면 뒤에 있는 엄마 품에 안겨야 더 기분이 좋지, 앞에 있는 엄마 등에 매달리는 거가 훨씬 이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음이 엄마로 선택할 여지가 있으면 오케이, 뒤에 엄마 품에 안긴다. 이름으로서 음절 나누기 결정이 한다면 F, E, B, E, R라면 F, E로 하나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모음으로 이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 이름대로 한 제1 법칙이 바르는 이게 E에서 fever 하게 되죠. fever 하거든요. 동물 비버라고 했다면 B, B, R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가니까 비버가 되거든요. 자, 요거. 그러니까 1법칙은, 모음의 제1법칙은 음절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1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1법칙을 적용할 때 그 발음법은 어떻게 되냐? 그 모음의 특유의 이름대로 발음한다. A는 A대로. 또 볼까요? F, A, B, E, R. V를 할까요? F, A, B, O, R이라고 한다면 V가 A와 O 사이에 있으니까 V가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O로 올리니까 앞에 A는 음절이 A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A는 자기 이름대로 Bay로 발음한다 이거네요. Favor. 자,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법칙은 기억할 게 자기 이름대로 발음하는데, 자기 이름대로는 모음이. 아까 앞에는 1법칙이고 뒤에는 2법칙인데. 뒤에 거는 이제, 2법칙에는 이 자음이, R자 때문에, 이게 이 R이 어울려서 한 역할을 해요. 왜 R 자체가, 이게 모음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R. 자음이면서도. 그래서 좀, 이 모음을 좀 길게 발음하게 하는 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대개가, 짧게 안 하고 water 길게 발음합니다. 여기 R이 있어서 모음 뒤에 R이 붙어있을 경우 되게 길게 발음해요. 하고요. 그건 요때는 제1, 2번 ER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ER 자체가 하나의 발음이에요. ER 자체가 IR, UR, ER 그 세 개는 또 YR까지 얘들은 전부 다 발음합니다. 근데 O는 O 길게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고 O 하고 그다음에 AR 같은 게 얘가 또 R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머지 그 A와 O를 제외하고는 모음 R이면 전부 다 되게 를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음 제1법칙을 적용하는데 애울 거는 음절 형태만 나누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음절 형태가 우리 한국어 기준으로 모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 알파벳 모음의 명칭대로 발음해준다. 그러면 1법칙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 이 2법칙이 되면 이제 음절이 뭐로 끝내야 되겠어요? 자음으로 끝내야 된다면 자음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다 2법칙이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FA 했다가 만약에 T밖에 없어. T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FAT라면 음절이 자음으로 끝났잖아요. 자음으로 끝나서 그때는 이제 제2법칙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때 A가 모음 제2법칙일 때는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요거만 모음 제2법칙의 발음법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음하는가? 자, 모음 제2법칙일 때 A자는 어떻게 발음해요?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고 꼭 내가 기억을 확실하게 하려면 수식어를 꼭 붙여야 됩니다.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애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이자는 알파벳 이자는 모음 제2 법칙일 때는 우리말 애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발음. 그래서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답니다. 자, 제 입 모양 관찰해 보세요.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그러면 지금 A 발음한 거예요. 영어 A 발음. 입 크게 벌린 애로 발음한다 그러면 이 발음. 이에 해당하는 애 발음한 거예요. 자, A, E, I. I는 자, 이 법칙에서 특징은 크게, 아주 입을 크게 벌리거나 짧게 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근데 대부분이 다 크게 입을 크게 벌리는 법칙에, 입 크게 벌리 발음하는 법칙이 이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칙에는요, 완벽하게 한국어와 발음법하고 똑같습니다. A, 한국어식 A 똑같아요. I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식 단어가 똑같아요. O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식으로 똑같아요. U도 완벽하게 한국어식으로 똑같아요. Y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칙에서만 영어다운 모음 소리가 난다. 그때 A자는 입 크게 벌린 E로 발음되고 E자는 입 크게 벌린 E로 발음되고 I자는 짧은 E로 발음됩니다. 자, 줄여 들으십시오. 짧은 E로 발음합니다. 짧은 E로 발음해야지. 짧은 E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짧은 E로 발음해야 됩니다. 어때요? 이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짧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E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 길다 이거 그 소리가. 이가 짧은 E로 발음해야지. 짧은 E로 발음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자는 모음 제2 법칙일 때 입 크게 벌린 아나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하더라. 그러면 영미인들이 다 입 크게 벌린 아나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하는데 미국인들의 대부분은 입 크게 벌린 아로 발음합니다. 미국인의 대부분들은. 그런데 미국인 중에도 난 너희들하고 구조가 달라. 난 좀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저러 영국식 영어를 합니다. 그때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은 더욱더 핫이라고 하지만 영국인들은 헛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어식 헛 안 하거든요. 저도 입을 크게 벌리고 헛 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모음 제2 법칙에서 오자는 입 크게 벌린 아나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유자. 유는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한다. 유는 입 크게 벌린 어로 발음한다. 그 다음에 Y가 모음으로도 쓰이죠. Y가 모음으로 쓰인다면 무조건 I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쓴다. 그래서 MY, BY 보면 다 뭐래요? Y라고 my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MI라고 써도 그것도 my고 BI라고 써도 그것도 I거든요. I와 Y는 모음 법칙을 적용할 때 동일하게 발음한다고, 동일한 법칙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음의 법칙이, 1, 2 법칙이 이게 정해지면 내가 새로운 말을 배운다면 먼저 1, 2 법칙을 적용해서 또박또박 소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음절 단어라면 이음절을 또박또박 내다가 음절이 두 개면 반드시 영어에서는 강약이 생깁니다. 강약이 생기면 그대로 하면 돼요. 강약이 또박또박 하다가 어느 걸 강하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약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소리가 세 개라면 한 놈이 강해지면 나머지 둘 다 약해져야 돼요. 만약에 소리가 5개라면 이게 너무 앞에서 맨 앞에서 세게 내고 뒤에까지 어버무리다 못 알아듣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강약이 생깁니다. 아주 제일 강세에서 제2 강세가 생겨. 한 번쯤은 더 분명하게 발음해주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1, 2 법칙에 의해서 발음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스테이션.
스테이션 보면 S-T-A-T-I-O-N이거든요. 그럼 T가 A와 I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이 T는 당연히 뒤에 있는 I하고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보면 발음할 때 보면 스테이션의 실은요. 스테이션. 그런데 강세가 A에 들어가는 순간 이어 두 개의 자리 차려졌어요. 이어가 확 줄어가지고 거의 없는 것처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이션 이런 현상이 뭐예요? 스테이션 이어 발음을 해도 계속 압축시켜서 작게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뭐 스테이션 완벽하게 스펠링 다 익힌 게 소리 내는 순간 소리 내면서 읽것은 소리 냈으니까 그런데 액센트 집어넣으면 이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액센트 집어넣는 순간 스테이션 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음절이 여러 개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법칙에 의해서 소리 냈다가 그 다음에 강세를 넣어주면 그게 제3법칙이에요. 근데 그 다른 기준 자체는 다 1, 2법칙의 적용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 2법칙의 적용을. 그리고 이제 1, 2법칙의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뭐냐 그러면요. EE든 EA든 뭐 IOU든 모음이 막 함께 엉켜가지고 한 덩어리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모음 제1법칙, 제2법칙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이중 모음의 역할이라 그거는 그게 한 15% 정도래요. 전체에서. 85%는 지금 1, 2법칙에서 완벽하게 다 해결돼요. 근데 나머지 15%가 뭐냐면 그 이중 모음들이 바로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셋이 한 15%를 중요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넓은 85% 중요하게 여길 거냐 그러면 85%에서 대치중을 하면서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 15%는 그나마 부담을 줄이고 경우 따라서 할 수 없이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럼 이 모음 법칙이 이렇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어 어느 낱말을 보아도 이제 읽을 능력이 생깁니다. 굳이 사전을 안 쳐줘도 되고 거기다가 발음법까지 알았기 때문에 발음기호로 이제 정확하게 읽을 줄 알게 돼요. 지금 저 대한민국의 교육의질이 얼마나 열악한지요. 대한민국의 영어사전이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영어사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영어사전에 이 I자 발음이 세 가지라는 것을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원인은 실은 일본 책을 카피를 해서 그것만 단순 번역하다 보니까 근데 일본인들이 정작 전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I자 발음, 즉 우리 이 발음입니다. 이자 발음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사전에 보면 짝대기에 점 있는 게 있고 짝대기만 있고 점 짝대기에 점 두 개 찍은 장음까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요. 근데 모르는 거는 이 점 없는 이 짝이 이게 바로 짝이입니다. 바로 짝이인데 이것을 전부 다 그냥 이라고 뭉뚱그려서 점이 있는 거나 점 없는 거나 그냥 같이 취급해버리고 만다고요. 이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전조차 하나 좀 제대로 안 돼 있더니 그것도 발음기호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발음기호 대충 가르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음법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혹은 뭐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 한때 다음이나 이제 네이버에다 이거 사전 좀 바꿔라. 이 설명 좀 붙여라. 이 한국인들 영어 교육을 위해서 그러고 싶었어요. 여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어를 바로 이런 것을 내가 기준을 있기 때문에 사전 없이도 이제 새로운 말을 내가 소리내고 그것도 정확하게 소리낼 수 있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듣기가 안 되는 것은요, 아까 자음 때문에 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음 때문에. 받침 발음해야 될 걸 안 할 때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상대방은 받침 발음했는데 내가 이제 받침 발음한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소리지 하게 돼 있어요. 이따 이제 저 테이프도 한번 들어보면 내가 못 들은 게 있던데는 몇 문장 있으니까 몇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좀 불명확하다 그러면 대개 그 낱말에 걸립니다. 받침 발음을 해야 할 건 안 했거나 또는 받침 발음을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릴 때요. 지금까지 얘기는 다 이해했어요? 한 타임 또 쉬고. 조금 쉬고 딱 50분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지.